안녕하세요. 마인드밀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생각의 비밀, 지은이 김승호. 오늘은 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돈은 인격체다와 분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이 두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은 인격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돈을 버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는 현재 경제 활동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흔히 인간의 관념을 둘로 나눌 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물질적인 것의 대표적인 대상을 돈으로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부터 돈을 버는 사람과 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생각한다. 돈 역시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은 인격체다. 돈에도 생명이 있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을 우습게 여기고 줍지 않는다거나, 푼돈이라 함부로 대한다거나, 명분 없는 것에 거침없이 큰 돈을 쓰는 모든 행위는 돈이라는 인격체에 대해 모욕을 가하는 일이다. 동전은 어린아이이고 큰 돈은 어른이다. 자기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상대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사람에게 돈은 다시 찾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돈도 기분이 상하기 때문이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옳은 곳에 써주고 합당하게 대우해주면 돈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도 데려오고 또 떠나지 않으려 함께 모여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한다. 돈 역시 어떤 행위들이 만들어낸 상황의 결과물이다. 세상의 모든 행위는 결국 연결이 되어 있다. 이는 비단 생명끼리의 교류뿐 아니라 무형, 비생물, 관념 등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돈도 그 사랑에 지쳐 도망가게 된다. 돈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은 돈도 그 사람을 무시해서 가지 않는다. 아낄 때는 아껴주고 좋은 곳에 보낼 때는 흔쾌히 보내주는 사람이라면 돈도 그에게 다시 오고 싶어 한다. 그러니 돈을 인품을 가진 인격체로 생각하기 바란다. 분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자산 운용을 조언하는 사람들이 권하는 가장 보편적인 투자 형태 가운데 하나가 분산 투자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처를 분산해 놓는다는 고전적 투자 방식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 분산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이 있을까? 당신이 식당을 차린다고 하자. 그 골목 상권에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 한식, 일식, 중식 메뉴를 골고루 넣어 메뉴판을 만들 것인가? 당신은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어떤 사업이 잘 될지 모르니 편의점도 하나 차리고 인쇄소도 차리고 책방도 하나 인수할 것인가? 아니다.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업종에 대해 수년간 공부도 하고 업계에서 나름 경력도 쌓은 후에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하지 않는가? 사업은 그렇게 하면서 돈을 투자할 때는 왜 분산해 놓는가?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줄인다는 말은
부자가 될 기회도 없다는 뜻이다. 또한 분산 투자에 유혹을 느끼는 것은 그 분산된 어느 곳에도 100%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분산 투자가 유용한 시기가 있긴 하다. 당신이 이미 부자가 되어 그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목적일 때다. 급여와 저축만으로는 절대 부자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다. 큰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분산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부자들은 기회가 적은 가운데에서도 사업에 성공했거나 언제 어디선가 투기적인 성향의 투자를 통해 대형 수익을 얻은 사람들을 뜻한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았다가 깨질까 겁이 나서 달걀을 이리저리 숨겨놓으면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기 쉽다. 이 분산 투자 이론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곳은 주식시장이다. 증권업계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사해 놓은 주식들 중에 투자 적격으로 판단되는 주식들을 여러 개로 나눠 주식을 사라고 권한다. 하지만 아무리 우량주라도 위험은 존재하며 그렇게 조사해 놓은 주식들이라 할지라도 골고루 다 오르는 것도 아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정작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주식이 정말 100% 오른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확실한 주식이라면 이미 자신들의 전 재산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라도 확보해 놓고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분산 투자도 하지 말고 증권회사 직원 말도 믿지 말라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간단하다. 당신이 주식을 사고자 한다면 단 한 주를 사더라도 그 회사를 몽땅 사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처럼 행동하면 된다.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회사를 방문하고 담당 직원을 만나봐라. 주식 몇 장 사는데 그 무슨 요란이람? 이라고 반문하거나 그럴 시간과 자신마저 없다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조사한 회사가 정말 당신 마음에 들어 평생 그 회사와 함께하고 싶을 결심이 생길 정도가 되면 모든 것을 그곳에 넣고 기다려야 한다. 만약 정부에서 법으로 1인당 평생 5번만 주식을 사고 팔 기회를 준다면 당신은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할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선정하고 난 후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추어 모든 투자금을 넣으면 된다. 이제 내 투자에 대해 자신도 있고 안심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 어떤 증권회사 직원보다도 내가 선정한 회사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모르는 게 없기 때문이다. 언제 신제품이 나오고 경영진에서 누가 바뀌었는지, 시장 판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너무 잘 안다. 이번 분기 이익률이 지난 분기나 전년도 분기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잘 안다. 왜냐하면 증권 중개인은 여러 주식 중 하나로 그 주식을 상대하지만 나는 내 회사이기 때문이다. 부자 반열에 오르기 위한 가장 좋은 투자란 투기적 요소가 있는, 즉 한 방 크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내서 내 재산 거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겠다 싶은 곳에 몰빵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거부감을 나타내고 온갖 논리로 이를 부인하려 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전문가 중에 정작 진짜 부자는 없다는 것이다.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무모할 만한 부동산 투자, 비웃음을 견디고 상장에 성공한 회사 주주, 1%의 가능성만 보고도 전 재산과 가족을 걸고 성공시킨 사업체 사장들이다. 이 같은 사람들은 모두
몰빵 투기식 투자를 성공시킨 사람들이다. 그러니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중에 진짜 거부가 되고 싶다면 무엇인가 내 모든 것을 몰빵할 만한 것을 찾아 모든 재산과 모든 노력을 다 퍼부어라. 그만한 용기와 배짱이 없이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냥 복권이나 사고 늙은 부모가 부자가 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